안녕하세요, 머니안입니다. 오늘은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구독자 8만 정도일 때 직원들 채용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거의 이제 1년도 안 돼가지고 구독자가 16만이 됐으니까 2배로 늘었고, 제가 뭔가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런 재테크 교육회사에 다니니까 재테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돈도 잘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영상으로 찍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상은 기본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 세팅이 뭘까요? S&P 500에 투자하면은 인생 바뀐다, 배당주 모으면은 1년에 1억씩 벌 수 있다, 이런 걸까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주 기본 세팅은 이런 거예요. 통장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저축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투자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단기간 둘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기간 할 때 투자할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S&P 500을 투자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지 뭘 할지 그 다음에 정하는 거예요. 기본 뼈대가 있는 다음에. 이해되셨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표님 맨날 보니까 대충 다니는 것 같고 어디 막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신뢰를 위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일단 은행에 다녔어요. N사 은행에 다녔고, 이건 다 네이버에 머니아이 치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은행에 다녔고, 국가공인자산관리사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자격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이제 전업 투자자가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자산관리사나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내 경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이론이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격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재무설계사 자격도 있죠. 우리나라에 FP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협회의 정회원이기도 해요. 이것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데 자료를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KB의 실전투자대회 또 나간 적이 있고, 21년도, 22년도 하락장 때 한 9%에서 2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수익률로 따지면은 이게 분기별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잘 못했을 때는 5%도 있었고, 잘했을 때는 25% 이런 적도 있었어요. 수익률로. 21년도, 22년도 참고로 하락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 투자를 했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은 아마 마이너스 30% 이렇게 봤을 그런 시기였어요. 여튼 이렇고, 저도 이제 은행에 다녔었으니까 직장인이었던 적이 한 7년 정도 돼요. 그래서 제 투자법은 대부분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맞춰져 있어요. 전 직장인일 때 더 열심히 굴렸거든요, 지금보다. 지금은 직원들 교육해야 되고 이러니까 더 뭔가 힘들어졌어.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밤늦게까지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머니하이가 돈을 벌어서 당신한테도 똑같이 해라,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실제로 저도 돈을 이렇게 모아본 경험이 있고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 취득을 한다거나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유튜브 영상도 이제 컨텐츠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조언을 할 수 있다. 통계에 기반해서, 내 경험에만 기반한 게 아니고, 그 또 통계에만 기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돈을 모으고 투자한 이력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아마 젊은 친구들이니까 20대의 재테크에서 특징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컨텐츠들이 다 그냥 좀 안전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구독자분들이랑 다르게 직원분들은 제 영상을 이렇게 빅팬처럼 봐가지고 그런 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공격적이면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을 이렇게 S&P 500 이런 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나스닥, 그러니까 QQQ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곱하기 3 해서 하면은 엔비디아, 테슬라, 아니면 코인 이런 거 투자하면은 인생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차 같지 않지만 혁신을 하고 싶어, 현대차를 뒤집어 엎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에서 내가 엔진만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 완전 혁신적인 엔진이야, 이러면은 현대차 이길 수 있을까요? 나 이제 엔진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현대차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뼈대가 없으니까.
이거 뼈대가. 기본 뼈대가 있고 난 다음에 혁신을 해야 돼요. 비유를 다시 들어보면은 기본 뼈대가 이렇게 없으면은 엔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차를 못 만들어. 인생이 안 바뀌어.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2014년 겨울 15년도 이럴 때 그때 막 돈 모은 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막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뭐 카카오가 좋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나는 이제 카카오 투자하면 인생 바뀔 줄 알았지. 근데 마이너스 50%. 손절. 날려먹었어. 이런 일이 있어요. 엔진만 좋으면은. 그러니까 주식 하나 뭐 잘 고른다, 코인 하나 잘 고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아닌데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는 코인으로 부자 된 친구도 있고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10배 번 친구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나중에 이제 술 마시면서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때 많이 벌었었는데 다시 또 내려가더라. 또 이제 투자해가지고 망하더라. 이렇게 돼요. 기본 세팅이 없으니까. 기본 구조가 없고 기본 뼈대가 없으니까 엔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30대니까 조금 더 살고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진 채로 긴 기간 살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처음에 돈 많이 벌었을 때는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이 자랑했던 사람들을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시 평균 회귀를 해. 왜냐하면 기본 뼈대가 없기 때문에 돈이 안 모여.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 뼈대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실력을 레벨업 하면은 자산이 점점 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잘 올라가겠지만 기본 뼈대가 없이 그냥 엔진만 가지고 좋은 주식, 뭐 좋은 코인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아무 바뀌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처음에는 뭐 잘 되거나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와. 그리고 마이너스 됐을 때 주변에서는 얘기 안 해요. 야, 나 그 벌었던 거 다시 다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 그럼 창피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 뼈대를 얘기를 해볼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아이패드 이 필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이 들어오면은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어디다 받아야 될까? 그냥 이제 인사팀에서 계좌번호 찍어달라고 하니까 계좌번호 찍는데 그 계좌번호가 아마 대부분 뭐 대학교에서 만들었던 그 통장, 군대에서 만들었던 그 통장, 뭐 이런 통장일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준 통장, 뭐 이런 거. 갑자기 인사팀에서 계약서 쓸 때 이 계좌번호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부터 바꾸는 게 1번이에요. 월급 통장으로 바꾸세요. 월급 통장은 영상도 찍었지만 이 월급 통장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냥 나중에 대출 받을 때도 뭐 우대금리 있는지 없는지 설명 못 들으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월급 통장 바꾸세요. 이건 지금 영상 보면은 바꾸세요. 이거 검사할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직원들 다 바꿔야 돼. 월급 통장으로 바꾸고 뭐 신한을 쓰든 국민을 쓰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뭐 이제 상품 뭔지 이런 거는 카페에 급여 통장 혹은 월급 통장으로 검색해 보면 제가 리뷰를 해놨어요. 보통 1년에 한 번 리뉴얼을 해요, 은행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 리뉴얼을 한 번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월급 통장으로 만드세요. 카페에 있습니다. 월급 통장으로 돈을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급을 받고 한 달, 두 달, 세 달, 뭐 6개월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가계부. 운영팀, 영상팀 이렇게 일일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치관은 어떤지 이런 거를 관심은 갖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피드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 공부를 하는데 근데 내가 오답 노트를 안 해. 틀린 문제를 다시 공부를 안 해. 맞은 문제만 계속해.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재테크도 돈을 모으는데 가계부를 안 쓰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 피드백이 안 돼요. 두 번째,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 쓸 때는 그냥 뭐 토스로 쓰세요. 토스로. 뭐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엑셀로 쓰든 뭐 손으로 써보든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일단 지금 기본은 토스로 그냥 써봅니다. 토스로 쓴다는 것도 쓴다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냥 토스 깐 다음에 연동시키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30대 평균보다 더 많이 썼어요. 더 많이 써요. 편의점 뭐 귀신입니다. 이런 걸 알려줘.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 이런 데서 많이 쓰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요게 2번이에요. 오답 노트를 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동이체 세팅을 해둡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통장 쪼개기라고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를 하는 거는 이런 기본 세팅이 된 다음에 해야 돼요. 지루해도 여기를 해놔야 돼요. 한 번만 해놓으면 끝이에요. 한 번만 해놓으면. 자, 그러면은 이제 월급을 받은 다음에 자동이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답 노트를 한 다음에. 통장이 필요한 통장들이 몇 개가 있는데 1번 이제 저축 통장이 하나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고정비가 나가는 통장이 하나 필요해요. 월급 통장, 저축 통장,
고정비 나가는 통장, 마지막으로 비상금 통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월급 통장이 있고, 여기서 비상금부터 쓸게요. 비상금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지출하는 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하는 통장이 있고, 비상금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저위험 상품들 리뷰하는 영상을 찍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하나. 뭐 MMF 통장도 괜찮고 CMA 통장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이런 ETF나 이런 데다 맡겨놔도 괜찮고, 이런 걸 하나 골라주세요. 이것도 검사할 거예요. 비상금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지출 통장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고정비로 나가는 걸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를 합니다. 저는 신용카드가 없는데요. 신용카드 없는 게 재테크할 때 괜찮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의 90%는 신용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재테크하는데 좋다는 거 알지만 신용카드 다 있어요. 이거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있어. 근데 신용카드를 잘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해요. 체크카드나 이런 거보다 신용카드가 혜택이 10배 정도는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신용카드를 쓰면은 그 쓰는 거에 따라서 신용점수가 올라가요. 그냥 아예 뭐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런 행태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신용카드를 조금씩이라도 쓰면은 이 사람이 어떤 금융활동을 하니까 신용점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하고 신용점수에 반영이 돼요. 신용점수 반영이 되면 대출받을 때 편해져요.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을 하고 자동 납부를 합니다. 신용카드 어디다가 발급하는지, 이거는 카드고릴라라는 사이트에서 본인의 가계부 쓴 거 있잖아요. 가계부 쓴 거를 봤을 때 많이 소비하는 거 고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한다든지, 교통비가 한 달에 뭐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든지, 기름값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고정비들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 그거에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카드고릴라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골라서 발급하세요. 그리고 자동 납부를 걸어둡니다. 기능이 허용을 하면은 자동 납부를 걸면은 끝이에요. 자동 납부가 안 되면 그냥 이 통장에다가 그 금액에 맞춰서 그냥 넣으면 되니까 끝입니다. 저축통장은 여러 통장이 좀 필요해요. 일단 청약통장은 하나 무조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뭐 넣어줬다 이러면은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문자 하나 보내고, 다음에 없다고 하면 청약통장 무조건 가입하세요. 아니 머니아이님, 우리 회사는 뭐 주식 투자하고 포트폴리오 투자하고 이런 증권 투자를 하는 회사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청약통장은 있어야 돼요. 청약통장 혜택이 좋아요. 정부에서 업데이트한다,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청약통장 하여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일단 청약통장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통장은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야 돼요. 적금은 안 하나요? 적금 안 할 거예요. 적금은 여기 비상금 통장에다 할 거니까 적금은 여기가 끝이야. 저위험 상품 여기 끝이고 나머지는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까지 이 기본 세팅을 해둬야지 1억까지 모으는데 가장 빨라요. 장담할게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보다 지속 가능하면서 가장 빨라요.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을 받는데 월급 300을 다 투자한다 이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비상금도 있고 고정지출도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투자를 할 때도, 손실이 되어 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세팅이 일단 되어 있어야 돼. 그냥 사람 심리상 그래, 심리상. 진짜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해야 돼요. 돌연변이면은 진짜 약간 좀 특이한 애들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특이한 애 가지고 전교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면은 월급 300 받아서 300을 다 코인에다 몰빵한 다음에 100배 오르고 이래가지고 뭐 인생이 바뀌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만 돌연변이가 대부분 아니고, 여러분들은, 우리 직원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돌연변이를 안 뽑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월급을 250을 받아요. 그리고 250을 받아서 지금 비상금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면은 또 물어보세요. 이제 비상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냐, 어느 정도 모아야 될까요? 이것도 뭐 통계에 의해서 얘기하면은 뭐 재무설계 가이드라인이나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재무건강 가이드라인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본인 생활비에 20대라고 하면은 뭐 2배, 30대라고 하면 3배 이렇게 모아라 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처음 할 거고 이렇게 되니까 비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모아뒀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적금에다가 50만 원씩 넣어가지고, 혹은 뭐 청년 도약계좌나 이런 거 이용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은다 이러면은 50만 원씩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니까 한 2년 조금 안 되게 모아야겠다. 그거 이제 저위험 상품들로.
이렇게 하면은 비상금 하는 거는 이제 끝이에요. 이해되셨죠? 본인 생활비가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나갈 거예요. 뭐 자취하냐, 부모님 집에 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이제 생활비 중에서 일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고정 지출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고정적으로 나가면은 신용카드 이제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세요. 뭐 신용카드 뭐 써야 되는지 정해줄 수 없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소비나 어떤 생활 행태, 생활 습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조건 좋은 그런 카드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늘 뭐 카드나 이런 거를 가끔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은 신한카드 딥드림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으면은 전부 혜택을 주는 그 카드가 하나 있어요. 딥드림이라고. 뭐 그런 카드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생활비는 체크카드를 씁니다. 월급 통장이랑 연계된 체크카드를 쓰면은 돼요. 월급날 통장에서 비상금 쌌는데 50만 원 나가고 고정지출 이제 사용하는데 50에서 100만 원 나가고 생활비로 아마 적으면 한 30만 원 뭐 이 정도 쓸 거예요. 많으면 한 50만 원. 고정지출을 빼고 얘기한 거예요. 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적게 쓴다, 많게 쓴다 이런 딱 적정한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 나머지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한 50에서 100 정도가 나올 겁니다. 50에서 100 사이 정도가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상금 50 넣고 고정지출을 한 1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생활비로 50만 원 쓴다. 이래도 한 50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이렇게 세팅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서 더 줄이고 더 아끼고 이제 회사에서 밥 사준다고 하니까 회사 밥 이용하고 이러면서 더 이제 줄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월급을 충분히 챙겨주고 회사에서 밥도 사주고 뭐 이런 거는 복지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이용하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몫이다 이거. 그 다음에 저축통장에는 5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건데 상황 따라 좀 다르겠지만 청약통장은 만들어 둔 다음에 10만 원씩 넣는 게 가장 기본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투자할 돈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미납한 채로 내버려 둬도 나중에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 청약통장 전략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해 보셔도 되고 한번 리뉴얼을 할게요 이거 영상을. 하여튼 그냥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넣는다.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넣어도 나중에 이제 집 구할 매수를 할 때 쓸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생겼다고 하면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담보 대출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청약통장은 무조건 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통장 1번은 뭘로 하냐면 ISA 계좌로 합니다. ISA 계좌 요즘에 핫한 거 있죠. 영상 잘 된 거 ISA 계좌로 무조건 하고 여기다가 대부분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통장은 일반 통장으로 주식 통장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세팅이 완료가 됐어요. 아니야 투자 뭐 하냐 이거는 일단 세팅을 하고 오면은 알려줄게요. 세팅을 하고 오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세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쉽죠. 그래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할게요. 월급을 받는다. 월급 통장에다가 그리고 이제 비상금 모은다. 그 다음에 고정 지출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생활비 나가는 건 여기 체크카드를 만든다 했죠. 고정 지출에는 이제 신용카드를 만든다. 비상금 통장은 저위험 상품으로 구성을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축 통장을 하나 만드는데 이 저축 통장에서는 투자 통장 1번 ISA 계좌 하나 만들고 투자 통장 2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식 계좌 종합 위탁 계좌를 하나 만든다. 비상금을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 뭐 매달 50만 원씩 해가지고 1년 좀 넘게 모은다. 이렇게 고정 지출이나 체크카드 이거는 가계부 쓰면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본인이 줄일 수 있는 거 줄인다. 그리고 회사에서 뭐 밥 사준다고 하면은 그거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뭐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업무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다 승인해 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래서 아마 고정지출 뭐 한 100만 원 정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로 뭐 50만 원 정도 쓴다. 청약에다가는 10만 원, 투자 여기 한 30만 원, 여기다가는 한 10만 원.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한테 늘어나는 돈들이 있을 거예요. 월급이 오른다. 그럼 월급 오른 거는 여기다 넣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너스를 받았다. 보너스도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지출을 줄였다. 여기다 넣어야겠죠? 고정지출 줄였다. 비상금 다 모았다. 나머지 돈 어떻게 하냐? 여기다 넣어야겠죠?
1,000만 원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 이제 매달 50만 원씩 넣었으니까 이 50만 원 같은 경우는 여기다 넣어야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아마 우리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월급도 오를 거고 가끔 이제 상여금이나 이런 거 줄 때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1억을 충분히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장담할게요, 장담.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재테크 유튜버면서 왜 연금을 빨리 가입을 안 하라고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여기 투자 통장은 어떻게 굴리면 좋겠냐.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이거는 다음에, 다음 편에 얘기할게요. 아,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무조건, 제발 부탁인데, 여기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거는 자동이체 표시예요, 자동이체. 저는 월급날에 제가 이체하는 게 편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절대 못해. 절대 못하니까 자동이체 걸어놓으세요. 이거 앱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안 가도 돼요. 못하겠으면 물어보세요. 이거 다 화살표 되어 있는 거는 다 자동이체예요. 자동이체. 자동이체 안 해놨다? 그러면 진짜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 이렇게까지 해놓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나중에 뭐 연금 어떻게 할지, 부동산 어떻게 할지, 뭐 투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제 경험이랑 그 다음에 다른 통계에 기반해서 연구 결과나 이런 거 기반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월급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통장을 쪼개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흔한 얘기인데 대부분 지금 20대 신입사원, 뭐 중고신입 이런 사람들이 그냥 본인을 과신을 하고 되게 나는 공격적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세팅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돈을 모으고 착실하게 투자 실력을 쌓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또래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영상 마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컷 편집 정도만 하고 명절 대비해 가지고 올릴게요.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직원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